그래서 이제 종소리 효과음이 막 쫙 펼쳐지는 거지. 효과음으로 막 박수가 또 나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쿠메TV입니다. 저희는 크리에이터 황성우, 조수연입니다. 사실 시험 끝났다는 생각에 굉장히 또 신나고 홀가분한 시간일 텐데 이렇게 수시 챙기거나 생기부 챙겨야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정리해야 될 세특도 많고 여러모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방학 기간 동안 세특을 어떻게 써야 할지, 또 선생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쿠메TV가 오늘은 세특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메와 함께 세특 채우기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고링! 23학년도 학생들부터는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사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세특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만큼 생기부에 무작정 많은 양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알차게 또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서 질 높은 생기부를 만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칸이 넘치면 넘쳤지 사실 모자랄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사실 요즘에는 또 들어보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빠지고 글자 수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양이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차게 생기부 세특을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세특 채울 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학기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활동했던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 예를 들면 보고서를 썼다고 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나 보고서의 결과,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미리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마 안 지난 내용이라도 그때 당시보다 다시 그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내가 작성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넣어놓긴 했는데 막상 다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그때 가서 세특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심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들여다봐도 뭔 소린지 몰랐던 경우도 있었어요. 아, 물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명과학 시간에 나무 껍질과 암모니아 흡착에 관한 보고서를 6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조금 6페이지니까 아무래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줄 정도로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른 연구를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그때의 감정과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상기시키고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쿠메TV 제가 준비한 세특을 채울 때 꿀팁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과목을 전공과 연관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예과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시라면 생명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관련이 깊겠죠. 하지만 뭐 경제나 사회문화 같은 과목들은 관련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관시키고 싶으신 주제로 얼마든지 융합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을 많이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나 사회문화 같은 연관성이 적은 과목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기보다는 열정이나 끈기 같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또 잘 모았다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8월 중순하고 또 학기 말이 되는 12월 말 정도에 세특을 잘 정리해서 적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실 세특은 엄연히 선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서 학생의 그러한 활동 태도나 활동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기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선생님들께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어떻게 잘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재하는 것은 우리의 한 명 생기부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같은 반 아이들 혹은 그 교과를 맡고 계신 모든 반의 아이들을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장황하게 보고서를 써드리고 이렇게 가져다 드려도 이를 일일이 다 읽어보고 직접 요약해 주시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더욱더 선생님들께서 잘 알차게 핵심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세특 혹은 다른 기재 사항과의 연관성도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걸 생기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이란 자신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비단 그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 혹은 뭐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등을 잘 연결지어서 생기부를 딱 읽었을 때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만
나열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면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미리 잘 생각을 해보고 이를 고려해서 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세특을 작성하는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었던 세특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라던가 그런 거 있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 앞에 촬영하는 동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확률과 통계에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겪는 우울감 정도를 1부터 10까지 분류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는 내용을 세특에 많이 녹였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거든? 저는 생명과학 세특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생명과학 중에서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이 유전학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전체 사업이라는 걸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금이나 다뤄보고 또 이를 통해서 뭐 암이라던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해놨던 한도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라던가 이런 공학적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그렇긴 하지. 그거 말고 다른 약간 한국사 같은 의학이랑 관련 없는 그런 과목들은 없어? 그런 것도 다 준비했지. 세특 어떻게 허투루 쓰겠어.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과목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다른 과목들과 최대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연결을 시켰었냐면 한국사에서 우리 여러 가지 한국의 아름다운 종들을 배우잖아요. 또 우리가 고등학생다운 호기심으로서 그 종이 어떻게 울리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우리가 탐구를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성덕대왕 신종의 맥로리 현상에 관해서 물리학 과목과 연결시켜서 이 파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런 거를 탐구했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누나는 또 어떤 이런 한국사나 국어처럼 우리 전공하고는 좀 관련이 덜한 과목들을 꾸몄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의학 과목들과 관련이 없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끈기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생각나는 과목은 고3 때 국어 과목 때 비문학을 많이 배우거든요. 국어 비문학에서 생명 관련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그 지문을 공부하고 그 더 나아간 깊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책을 읽어보고 공부한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특에 잘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가장 재밌게 했던 활동,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예요? 저는 사회과 학술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문과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3년 내내 공대를 지망을 했었는데 지금 어쨌건 의대에 와 있고 하면서도 가장 3년 내내 인상 깊었던 활동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교 친구들에게 이제 경쟁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을 해보고 좀 길게 연구를 했던 건데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또 어떤 활동이 제일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뜻깊었다기보다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보건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이제 CPR 대회를 열어서 보건 선생님께서 이제 CPR 하는 모습을 채점하시는 식으로 이제 해서 대회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잘해가지고 대상을 탔어요. 와, 박수!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 대회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학기 때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응급처치 및 전문관리론이라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A뿔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약간 참된 수시로의 모습이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이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세특 작성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생기부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특을 쓰실 때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꿀팁이나 다른 이런 걸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생기부에 중요한 꿀팁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여러분의 색깔과 여러분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막 세특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다 보면 술술 세특도 잘 써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의 꿀팁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입시도 이렇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성공적인 수시 입시 치르시기를 품에도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이 너무 많이 없어서 서운해요.